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두면 가장 있어 보이는 경제 또는 정보기술 이야기 단 하나만 골라서 전달드리는 티묵 모닝 2022년 7월 21일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세계 경제 숨통을 죄는 무기 가스 연대예요. 지난 7월 14일, 15일 그리고 18일 묵모닝에서 미국의 중동 지역 순방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중동 지역과 미국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핵심 중 하나는 석유라는 에너지 자원의 가격을 잡기 위한 노력이었죠. 물론 이에 대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뒤통수를 거하게 날리면서 미국으로서는 이렇다 얻은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지만요. 같은 이야기를 길게 또 할 필요는 없고 이때 미국 대통령의 중동 지역 순방 날짜가 어떻게 됐었죠? 미국 현지 시간으로 7월 13일부터 16일까지였어요. 그 이후 순방이 끝나고 돌아가서 17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의 설전 아닌 설전이 오갔죠. 그런 다음 7월 19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중동 지역에 방문을 합니다. 누가 봐도 미국의 중동 지역 관계 개선 시도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나선 것으로 보이죠. 중동 지역에서 러시아의 정상회담 대상 국가는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방문을 했죠. 참고로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수 있는 서울에 존재하는 테헤란로의 테헤란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의미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란에는 서울로가 존재해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1977년에 한국의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시장이 방문을 하면서 이를 기념해서 서로 도로명을 교환을 했고, 그래서 서울에 이미 존재하던 도로의 명칭을 이렇게 바꾸게 된 겁니다. 이란의 테헤란에서도 그렇게 하고 말이죠. 아무튼 이란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제협력체 브릭스에 최근 가입 의사를 밝힌 바로 그 이란인데요. 그리고 핵 개발을 하지 않는 대신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로부터 경제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기로 했던 미국과 핵 합의 JCPOA의 대상이었던 바로 그 국가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은 2018년 미국의 탈퇴로 유명무실한 핵 합의고 최근 미국이 재합의를 시도 중이지만 잘 되지 않고 있는 합의죠. 그래서 중동에 다시 핵 개발 위협이 불어닥치고 있고요. 그렇다면 어떤 상태겠어요? 이 국가와 미국의 관계 안 좋겠죠. 그럼 누구랑 좋겠어요? 브릭스 가입 의사 타진하는 거 보면 차라리 러시아랑 좋겠죠. 이 기회를 살려 중동 지역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을 러시아가 보이고 있고 꽤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렇게 대화만 오고 가는 이야기면 아무리 어떤 관계 빌드업이더라도 제가 이야기를 가져오진 않았겠죠? 러시아와 이란의 정상회담의 주요 결과물 중 하나는 바로 천연가스 개발입니다. 러시아의 국가 운영 에너지 기업인 가스프롬은 이란의 국영 석유공사 NIOC와 손을 잡고, 이름은 석유회사지만 이란의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사입니다. 이 두 국가의 국영 에너지 기업이 손을 잡고 약 52조 원 규모의 천연가스 개발 투자 협약을 했습니다. 이 돈은 가스전 개발, 액화천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LNG라고 불리는 것을 옮길 가스관 설치, 그리고 원유 제품을 생산하는 등의 천연가스 중심의 여러 에너지 생산 및 거래와 관련된 곳에 사용될 예정인데요. 에너지 개발 한번 같이 잘해보자, 우리끼리 에너지 잘 쓸 바탕을 만들어 보자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러시아와 이란은 어떤 순위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요. 바로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 순위에서 러시아가 1위로 24.3%, 2위로 이란이 1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상태인데요. 이 수치 둘이 합치면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40%가 넘는 수치예요. 에너지는 여러 자원을 동시에 소비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국가들이 이들의 천연가스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미 이 천연가스를 바탕으로 사회 기반 시설이 구축되어 있고 에너지 가격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쥐고 흔들면 국가가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세계 1, 2위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가진 두 국가가 힘을 합쳐서 자신들의 위기 순간마다 천연가스라는 자원을 쥐고 흔들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상당히 오싹한 관계 방정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이들은 다른 국가로부터 이 에너지에 대해서는 타격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 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러시아가 어딘가에서 돈을 마련할 구실은 뭐 때문이죠? 에너지를 많이 가진 국가, 에너지 부국 중 하나에 속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에너지의 위력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편린 중 하나가 바로 현재의 유럽과 천연가스 관계인데요. 러시아와 이란 관계 이야기 중에 등장한 러시아의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 기억하시죠? 이 가스프롬이 운영하는 가스관 중 노르트스트림 1은 지난 7월 11일부터 계속해서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운영 중단 사유는 점검이고 이 점검이 끝나면 다시 정상적으로 가스 공급이 유럽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긴 하지만 지난 7월 20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두 대 중 한 대가 추가로 고장나서 천연가스 공급량이 절반이 될 것이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이미
이미 지난 40%가 줄어든 상태에서 50%가 추가로 더 줄어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존 천연가스 공급량의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공급을 재개한다는 전제 하에서요. 자, 이렇게 되자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전면 차단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천연가스 사용량 감소 대비 방안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오기도 했고요. 유럽연합은 당장 천연가스 사용량을 15% 줄이는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연가스를 언제 또 추가로 많이 사용해야 돼요? 바로 겨울이에요. 언제예요? 난방할 때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삶과 직결된 에너지라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아끼고 또 어떻게 부족한 에너지를 해결할지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바로 국가의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너지는 뭐죠? 문자 그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죠. 결국 뭐예요? 경제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인간을 움직이게 만드는 식품을 제외하면 가장 핵심적인 다른 축이 에너지입니다. 전기를 만들어서 공장을 돌리는 데 써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유럽의 천연가스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경제적으로 영향이 없을까요? 있겠죠. 유럽연합 국내 총생산 GDP가 이러한 에너지 공급 차질을 빚게 될 경우 1.5% 가까이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기존에 생산하던 상품 및 서비스량이 1.5% 줄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경제 역성장. 네,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가 가능해진다고 보는 거죠. 에너지를 쥐락펴락하는 것으로요. 즉 이런 식으로 하나의 에너지에 대해서 패권을 쥐게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물리적인 무기로 사용하지 않아도 국가 간에 엄청난 위협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러시아와 이란이 관계를 돈독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러시아가 이란에게 이런 에너지 개발 협약을 맺으면서 이란을 통해 현 우크라이나 침공에 추가로 필요한 무기를 공급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것도 놓쳐선 안 되는 안타까운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정리하자면 러시아는 미국의 중동 순방에 맞서서 중동 지역에 마찬가지로 관계 개선을 하러 갔는데요. 천연가스 에너지를 통한 위협으로 현재 유럽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보이고 있는 러시아가 중동 지역 관계를 개선하면서도 천연가스 관련한 영향력까지 늘릴 수 있는 브릭스의 신입 국가 이란을 만나서 관계를 공고히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반하는 세력, 즉 반미 세력 구도가 굉장히 선명해지는 순간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도 있어 보이는 경제 또는 정보기술 이야기로 커피 한 잔을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티묵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많은 시청자분들과 여기 계신 후원자분들 덕분에 제작되고 있습니다. 박경수님, 박유나님, 후이님 감사드립니다.